모택동이가 이 방식으로 대륙을 공산화한 이후에 우리가 대륙을 공산화할 수 있었던 주요 3대 보배가 있다. 첫 번째, 공산당. 두 번째, 홍군, 인민해방군입니다. 세 번째, 통일전선공작입니다. 통전공작. 그런데 이 중에서 통전공작은 나도 놀랬다. 너무나도 강력한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더라. 그래서 모택동이가 통전공작을 보배 중에 보배, 법보라고 칭한 겁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모택동이 한 말을 통전부 회의석상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통전은 법보 중에 법보,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한다. 이제는 중국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를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세계로 만들겠다. 우리는 통전 공작을 통해서 전 세계를 중화 질서로 재편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통전부를 대폭 확대한 겁니다. 전 세계로 이 통전 공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강화하느냐? 인지를 바꿔놓는 사람의 인지를 공격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인지전이라고 그래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식으로는 재뇌전, 뇌를 통제하는 전쟁이라고 하고요. 이들은 최소 100년간의 인지전을 한 경험을 축적을 해왔고 그동안에는 중국 국내 중국인들의 인지를 바꾸는 데 사용을 해왔죠. 그런데 그거를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장악해야 되겠죠. 방송 언론사의 대규모 투자를 간접적, 직간접적으로 해서 이거를 장악해서 눈과 귀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전개하고 있는 인지전의 사례를 갖다가 적발한 게 있죠. 바로 가짜 뉴스 포털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그 조선일보 뭐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신보 이렇게 바꿔요. 홈페이지 도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기사를 갖다가 실어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식으로 실죠. 반미, 친중,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가짜뉴스, 선전, 선동 소식을 계속 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자기가 이제 그 인터넷을 접속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조선일보를 본다고 착각을 해요. 조선일보에 이렇게 나왔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작년에 적발된 것만 약 400개가 넘습니다. 또 하나가 한국의 이른바 K컬처 있죠. K컬처, K드라마, 이 무비 또는 그 K-팝 이러한 것들이죠. 여기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폭발적인 영화, 드라마, K-팝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주입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공자학원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서방 선진국은 전부 퇴출을 시켰죠. 그런데 한국만이 하나도 퇴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게 공자학원입니다. 전국의 대학에 공자학원 만들어 놓고 이른바 교육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거점을 만들고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초중 고등학교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바로 친중적인 중국이 한국의 미래다. 중국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기회를 갖는다. 중국은 기회의 땅. 이런 것을 계속 심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중국에 초청해서 접대하고 그 다음에 친중 인사들로 만들어 나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중국의 실체에 눈 가리고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가상의 그러한 중국의 이미지를 계속 심어놓는 거죠. 이것도 인지전입니다. 한국은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장 해제 상태입니다. 하다못해 스파이 행위,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을 절취해 가잖아요.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처벌할 조항도 없어요. 나중에 적발돼봤자 산업정보법에 의해서 매우 미약한 처벌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국방과학산업 이 회사들 앞에 퇴근 시간만 되면
중국 요원들이 대놓고 식당하고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주권을 대놓고 유린한 비밀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왕해군 비밀경찰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처벌을 법적으로 못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법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처벌할 조항이 없죠. 그리고 야당이 간첩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방비 상태이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중국 공산당 너무나도 잘 압니다. 법적 기반이 없다. 들어가서 대놓고 공작을 하고 대놓고 정치 공작, 통전 공작, 모든 여론 조작 이러한 것을 하더라도 방어할 아무런 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러할 의지도 없고 자기들과 같이 하는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걸 알아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서방 선진국, 일본, 하다못해 대만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한국처럼 대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거기에는 바로 간첩법이 있고 외국의 삼투와 공격 그리고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자세는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한국 빼고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얘기만 나오더라도 언론은 침묵을 하고 그리고 정부는 왜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얘기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저들이 이걸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하는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의 최소한도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 그게 뭐냐 하면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리고 국군 정보사입니다.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해체 가깝게 만들어놨습니다. 현재 기관은 있어요. 물론 정보사는 없어지고 지금 뭐 방첩대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고요. 법을 만들 수 없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국가 자살행위입니다. 현재 정치 엘리트들, 야당, 여기에는 여당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대놓고 대한민국을 자살행위로 몰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릅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왜? 언론 방송이 전부 심각하게 중국의 영향력에 하에 있고 민주노총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몰라요. 이러는 사이에 한국은 무방비 상태로 저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심각하죠.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여론전환과 인지전, 그리고 통일전선 공작전, 정치공작전, 특히 이제 통일전선 공작전, 여론전의 주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사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열시켜서 갈갈이 찢어 놓는 겁니다.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내란이 일어나는 이거를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망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나라를 갖다가 잡아먹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거다.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의 싸움의 방식이에요.